그래 마이.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한참 됐죠. 몇 년 됐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여태까지 뭘 하면서 지냈나,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호주에서 물리치료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뭐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황윤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체육을 전공했고 재활 전공이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생활체육 지도사, 지금은 생활스포츠 지도사라고 불리는 자격증, 그리고 체육계 건강운동관리사까지 취득을 하고 이제 그 자격들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뭐 보건소에서도 일하고 아몰에서도 일하고 뭐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는 2차 전직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호주에 물리치료사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인겠거니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무작정 스타트를 하면서 지원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게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물리치료 석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호주 빅토리아주에 뭐 보통 멜버른이 속해 있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멜버른이 속해 있는 빅토리아주의 세 번째 가장 큰 도시 멜버른, 질롱, 그리고 이제 페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라트로브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사과정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는데 저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학사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4년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어떤 연구 설계, 뭐 신경계 뭐 이런 것들 과목들을 인정받고 2년짜리 2년 과정으로 완전 축약 버전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주에 물리치료사로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난이도가 꽤 높고, 꽤 높은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높은 학문 중에 하나고, 입학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아요. 졸업도 쉽지가 않지만 입학할 때 IELTS 7 난이도 정도, IELTS 7 정도의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요. IELTS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PT라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저는 PT를 공부한 스타일이고요. PT로도 이제 환산 점수로도 PT 65점을 맞으셔야 일단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지원은 원래 가능한데 입학이 이제 승인이 되려면 그 영어 점수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정도 레벨의 그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셨는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은 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체 해부학, 기능 해부학, 신경계, 신경역학, 신경과학, 어떤 이런 그러니까 특정 단어들이 포함된 과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이과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리학 같은 그런 기본 과목들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연구 설계, 좀 더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이미 기본 과목이 이수가 되어 있어야 일단 최소 석사 과정으로는 그렇게 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필요한 과목도 다 달라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각 학교를 먼저 서칭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과목들, 그리고 어떤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 각각에 맞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학업 난이도.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체육이다 보니까 움직임이나 어떤 뼈, 근육 정도까지는 그래도 익숙하고 다루기가 조금 수월한데,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분야가 신경계. 물론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신경계는 쉽진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완전 처음 들어보는 이 단어들과 이 흐름,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뼈, 근육, 신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까지 이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부 모든 것들이 한 과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저한테는 되게 높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잘 패스를 하면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케이스, 체육 베이스가 아니라 물리치료 베이스인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한국인 물리치료사였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대만 친구도 있는데 대만 친구도 물리치료사예요. 다른 같이 공부하는 나머지 3명 외국인들은 이제 호주 사람들이고, 그들은 저처럼 체육 베이스인 친구들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체육을 전공한 이 호주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어가 그래도 이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말하고 이게 그렇게 막 엄청 큰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조금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좀 쉽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저처럼 이제 외국 학생인데 물리치료 베이스인 두 분은 아무래도 이미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한들 이미 한 번 이상 들어봤고 공부해왔던 그런 학문이고, 이미 임상에서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익숙한 것들을 다루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저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총 5가지 과목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패스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좀 힘들긴 하지만 제 하루하루를 전부 학업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패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베이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로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퇴근하고, 또 아침에 학교 가고 도서관 갔다가 퇴근하고, 수업 없는 날은 아침에 학교 갔다가 밤에 도서관에 밤까지 있다가 그러고 퇴근하고, 일 갔다가 바로 학교 갔다가 다시 집 가서 자고, 또 일 갔다가 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이에요. 이제 집안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이제 학비로도 이미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 캐나다에 1년 정도 있었을 때 이제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라떼아트도 그때 배우고. 그래서 그게 우연히 이렇게 잘 이어지게 돼서 여기 벤디고에서도, 호주에서도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평일에도 이제 해봤는데 이게 공부량을 제가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다 보니까 평일까지 하기보다는 주말에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 정도, 정말 간신히 먹고 살 정도까지만 버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공부에 투자를 하자. 이거를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생으로 이 한 학기를 페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덜 벌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최대한 단시간 안에, 내가 목표한 시간 안에 똑바로 아무 틀어짐 없이 졸업을 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는 게 팍팍해요. 저는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도 졸업을 똑바로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유학생들이 다들 그렇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 이제 답도 남겨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그 공통적인 질문이 좀 있으면 그걸로 따로 영상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유학생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찍는 것도 찍는 건데, 찍는 거는 어떻게 한다 해도 이게 편집하고 그렇게 하기가 제가 조금 시간이 핑계인가? 시간은 만들면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자신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라도 시작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나 이거 아직 못하겠어. 이런 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